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충격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새롭게 인사드리는 저도 오늘 또 스페셜 게스트로 돌아왔습니다. 라라랜드 진행에 이어서 오늘 문화충격까지 함께하게 된 이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제작이사 영킴입니다. 아유, 당황하셨나봐요, 갑자기. 그러니까 저한테 시켜서. 아니, 뭐. 원래 주인은 이사님인데. 얘 원래 주인은 양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저한테. 더 빛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오시면 뷰수가 뽀뽀뽀뽀뽀 올라가는. 아이, 아니고 오늘 라라랜드에서 그런 말씀을 누가 하시더라고요. 너무 잘 봤다고 하시면서 그 부업이 문화충격 진행이시냐고. 부업이. 뭐 마이클 원이 없을 때는 이제 그 원영석 이사가 없을 때는 이제 그 부업이 이제 부업이 시아님께 넘어갈 거. 오늘 아군을 초대하셨네요. 오늘 아군. 그러니까요. 네? 아유, 또 이제 중요한 분을 이사님이 직접 아니 소개하셨잖아요. 이거 오늘은 이게 문화 충격이 아니라 오늘 라라랜드 이브닝 에디션이 됐네요. 라라랜드 비하인드, 오프 더 레코드 막 이런 거. 그래요? 그럼 오프 더 레코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막 이런 거. 왜 라라랜드에서 얘기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라라랜드에서요? 예. 뭐 서로의 속마음은 뭐 있겠죠? 서로 말 못한 거? 아 그래요? 어쨌든 우리 라라랜드의 아군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판타지아를 통해서 아시죠? 이한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라라랜드와 판타지아를 진행하고 있는 이한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서는 또 이렇게 처음으로 인사를 또 드리게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새롭고 또 제가 좀 낯을 가리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또 어떠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지 좀 궁금하네요. 노래하세요. 실수입니다. 네. 아니 이한 씨 자켓 입은 거 처음 봐요 저는. 그러니까요. 이거 우정아 선배님이 꼭 입고 가라고 이렇게 또 맨날 추천해 주셨어요. 라라랜드 할 땐 진짜 티셔츠. 이게 맞아요. 그 라디오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좀 옷을 편하게 입고 나오고 싶고. 잠옷 같은 거. 그런 거. 잠옷이란요. 그래도 옷을 나름 열심히 챙겨 입고 온 거예요. 옷을 네. 입고 온 거라도 다행이에요. 안 입고 올 수도 있는데. 아니 제가 이게 농담이 아닌데 네. 저희가 전에 방송국에서 그 뉴스 프로그램을 이제 앵커 할 때 네네. 반바지 입고 했어요. 진짜요? 위에만 양복 입고 위에만 셔츠 입고 바지까지 갈아입고 이게 너무 귀찮으니까 밑에가 안 보여서. 또 안 보이잖아요. 데스크 밑에 앉아 있기만 하잖아. 근데 일어나서 뭘 해야 되는 거면은 네. 그때 바지를 갈아입고 그러는데 와. so I understand. 근데 그리고 거기에서는 또 스타일리스트가 따로 있지 않았어요? 있는데요. 예, 있어요. 오. 있긴 있어요. 연예인 달라. 근데 양복은 내 거였어요. 거의 협찬해주는 사이즈가 다 슬림이라서 안 맞았어요 그때. 지금 제가 여기 옆에서 보고 있는데 요즘에 이사님 헤어스타일 헤어컷 하시고 네. 한 5살은 젊어졌다. 잘생기셨어요. 되게 원래 잘생기셨는데 원래 좀 잘생겼어요. 약간 샤프해졌다. 이런 얘기 있어요. 저는 이제 40대 전까지 이런 얘기 못 들었어요. 그럼 제가 늙으면 좀 잘생겨졌네요. 젊었을 때 하도 못생겨가지고 늙어야지 그래도 좀 주름살 새기고 그래야지 좀 잘생겨 보이는 그런. 앞으로 좀 더 그러면 더 기대해봐라. 리즈 예. 시절. 한 60세 되면 아주 그냥 권상호가 될 거예요. 그럼 실버 모델 하시면 되겠네. 실버. 실버 왠지 모델. 기분이 나쁘지. 왜? 그러면 실버타운에서 벌써 아직까지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네. 오늘 이렇게 이한 씨가 특별히 오셨는데 네. 이한 씨 뭐 매일매일 라라랜드 통해서 이제 또 12시의 남자로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아줌마 팬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우리 어머님들이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아유, 비결이 뭐예요, 너무나도 비결이? 다행스럽게 그래도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뿌듯하고요. 사실 시안 씨가 또 옆에서 잘 받쳐주시니까 또 함께 또 잘 나가니까 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한 씨를 보면은 이렇게 라디오를 진행하실 때 네. 굉장히 친절하세요. 맞아. 모든 거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목소리, 톤도 그런 스타일이고, 네네. 그리고 또 하는 진행하시는 스타일도 그렇고, 그래서 보니까 참 지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것도 재밌게 또 풀어나가세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저의 컴플렉스였기도 했어요. 처음에 이제 진행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이 있었긴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 편해져 재미없다는 가면서. 얘기 아니에요. 재미없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누가 되게 나를 길었죠, 지적질하고 그거. 있는 거지, 지금?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근데 왜냐면 이게 친절하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어떻게 보면 농담 같은 거를 하든지 아니면 뭐를 재밌게 풀어나갈 때 맞아요. 이게 상대방한테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을까 뭐 그렇죠. 그런 걱정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저는 그냥 하거든요. 근데 이한 씨는
하시더라고요. 이한 씨 해요. 아니 그리고 요즘에 이한 씨 진짜 날아다닌다라는 평이 있어요. 진짜 청취자분들이 리즈 시절이다 막 이러는데 성대모사를 진짜 잘해요. 저는 뭐 그냥 우리 흉내만 내는 거. 한 번만 해줘요. 이부 초코너에 과일? 뭐 이런 거. 황수관 박사 이런 네. 거. 무슨 박사요? 황수관 박사 몰라? 황수관 박사. 아 모르겠어요. 황수관 박사 모르세요? No. 황수관입니다. 모르세요? 몰라요. 그게 신바람 박사. 한국에서 나와요 지금? 한국에서 그 호기심 천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졌던 신바람 박사 건강 막 이거. 박사님 계세요. 네. 지금은 아니 돌아가. 호기심 천국이 그 옛날에 아주 예전에. 어, 네. 그 그러니까. 통아저씨 시절 아니었어요? 맞아요. 네. 내가 어떻게 기억해? 아니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네. 그때 그 시절을 다 기억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막 가끔씩 하나씩 해주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성대모사를 그렇죠. 하나씩 해주면. 네. 그래서 이한 씨가 예전에 몰랐던 이 끼가 나온다. 잔재주죠, 잔재주. 그 이한 씨는 원래 그 성악을 하셨죠? 맞아요. 성악을 전공하셨고 지금 또 이제 그 아이들에게 네, 아이들이 아이들을 아니라 대학 입학하는 친구들한테 네네네. 또 이제 성악을 가르치고 있고 레슨도 하고 또 아이들도 레슨도 하시고 또 맞아요. 공연도 하시고 네네네. 콘서트도 가시고 네. 진짜 바빠요. 요즘에 또 그 어린이 합창단도 지휘 얼마 전에 공연 끝냈죠. 공연 끝냈죠. 네. 그리고 곧 있으면은 또 이제 출강도 하시죠. 네, 이제 대학교에 또 대학- 출강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조금씩 더 바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교수님. 돈 많이 버시네요. 아닙니다. 생각보다 제가 돈을 많이 벌지 열정페이? 못해요. 열정페이. 그 어떻게 그렇죠. 성악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게 보면 어릴 적에 노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음. 아 근데 노래를 어릴 적 노래를 부른다면은 뭐 네. 가요라든지 동요. 아니면 뭐 동요. K-팝이라든지 동요를 부를 수 있고 그쵸. 갑자기 막 막 이래. 아니요. 잘하신다. 어릴 적부터 흉내를 잘 그냥 내요. 동요를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그러다가 그냥 우연치 않게 또 어린이 합창단을 들어가게 됐었고 그런데 그렇게 성악을 뭐 전공해야겠다라는 마인드는 전혀 네. 없었어요. 네. 그냥 즐기자. 네. 어머니도 그런 걸 통해서 네가 스트레스를 좀 풀어라. 어. 그렇게 해서 하다가 그만뒀죠. 이제 왜냐하면 그 입시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성악으로? 한국은. 아니요. 그러니까 성악을 그만뒀죠. 아니,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학을 성악과가 있잖아요, 한국에서. 네. 그러면 그 입시 거의 들어가기가 어렵나요, 이 성악과? 그럼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네. 거기 경쟁률이 엄청 심하고요. 지금도 아마 어려울걸요. 서울대잖아요, 또. 그리고 시안 씨도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성악에서 이거 갈 거야 네네. 좀 있으면. 근데 성악에서 그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네네네. 서울대로 그래도 들어갔네요. 그냥 운이 즐기자 좋았죠. 했던 마인드로. 아니에요. 처음에는 천재시네요.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성악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네. 이 또 제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아니, 조심스럽긴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고3 때? 고3 때 7월 달에 이제 성악이 너무 좋아서 부모님을 설득을 했죠. 고3 7월에요? 네, 그 전까지도 사실 지금도 부모님은 반대를 하세요. 그러니까 성악을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지만은도 경쟁이 사실 심하니까 또 그 위에서도.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예술가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막 배고픈, 쉽지만은 고달픈, 않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안정된 것들이 더 낫지 않겠냐. 근데 그 예술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클래시컬 음악 계통이면은 네. 그래도 항상 뭘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 아닌가 봐요, 이게. 맞아요. 많이 어렵죠. 사실 맞아.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1등만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뭐 네. 피아니스트만 하더라도 진짜 뭐 제일 유명한 뭐 맞아요. 바이올리니스트만 해도 제일 네, 유명한 네. 누구 딱 이렇게 한 명씩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공연을 티켓을 돈을 주고 가서 보려고 하면 사실 뭐 2류나 3류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좀 더 잘하는 사람의 공연을 보러 가고 그럼요. 싶은 게 청중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럼요. 사실 돈을 벌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뭔가 공연으로서 수입을 얻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되게 있겠죠. 슬픈. 그래서 그 1등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사실 돈 맞아요. 안정적으로 돈 벌고 인컴이 쉽지가 않죠. 네. 좀 스테이블하기는 어려워요. 네. 되게 어려워. 아니 근데 부모님이 아직도 좀 반대를 하세요. 그래 지금도 이제 법을 한번 공부해 보는 게 어떠냐라고 지금? 한 번씩 지금도 아 정말로요? 네, 그 정도로 변호사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공부는 안 하려고 이제 박사 학위까지 끝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힘들더라고요. 박사님. 네. 박사님을 모셨네요, 오늘. 그래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근데 고3 7월이면은 네. 보통 한국은 이제 이사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수능이라는 걸 봐요. 그런 게 뭐예요? 수능을 보는데 11월에 봐요, 항상. 11월에. 그러니까 고3 제일 추운 날씨에.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고3 7월에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수능 때까지 4개월밖에 안 남은 거고 맞아요. 수능 보고 이제 어플라이를 하거든요. 대학 갈 때. 수능이 잘 나왔군요.
아니요. 수능 점수는 그냥 공부를 안 했어요. 사실 그때부터는 그럼, 공부를 안 했고 이제 실기 를 공부를 했죠. 상황만. 왜냐면 실기가 중요하니까. 그럼 실기에서 날렸군요. 그 뭐 잘했다기보다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균형이 다 맞아야 되는데 우연히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 몇 것도 개월 있고 만에 뭐 하신 그런 거예요, 것도 그렇게? 있지만. 되게 얼마 안 됐죠. 네, 그래서 와. 원래 노래 잘했네요. 자 합창단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좋아는 했었는데, 그런데 또 문제는 들어가서부터였어요. 사실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음악에 어떻게든지 대한. 들어갔잖아요. 나 그거 궁금해 진짜. 맞아. 왜냐하면 네. 성악과에 들어가면은 저도 노래를 했거든요. 네. 옛날에. 그치, 근데 가수니까. 제가 참 어려워했던 거는 이 바이브레이션 내는 거 참 어려웠어요. 저한테. 네.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도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줬어요. 우리 선생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고. 아마 뭐 자연스럽게 돼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걸 빨리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네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었으면은 네네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개호흡하는 훈련을 네. 하든지 네. 그랬을 텐데 그런 게 없었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노래를 잘 못하면은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 성악을 들어가서 네. 잘할 수가 있나요? 잘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가능해요? 물론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가진 재능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타고난 게 있잖아요. 맞아요. 타고난 게 없을 수가 없죠. 어. 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통해서 어느 순간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져요. 넘버 2 질문. 네. 그리고 성악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음. 이한 씨처럼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약간 I'm like 맞아. 무슨 아. 네, 약간 근데 안녕하십니까. 맞아. 그래. 이한 씨는 그러진 않는 거 같아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싫어요. 저도. 그렇게 성악을 한다는 티를 이렇게 내는 것 해야 되는 자체가. 건가요? 맞아. 약간 성우처럼. 콸콸콸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저. 진짜 대단한 게 네.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보통 저도 이제 같은 학교 출신이긴 한데 아 맞아요. 그럼요. 서울대 네.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성악이고 기악인데 보통 악기 뭐 피아노도 그렇고 뭐 현악 특히 피아노 그리고 현악 같은 경우는 정말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맞아요. 시아님은 이거 하프? 네, 저는 그런데 하프. 잘하신다. 근데 보통은 진짜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뭐 4살, 6살. 저도 6살 때부터 저는 6살 때부터 피아노를 하고 이제 하프는 초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네. 진짜 못해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다 해요. 바이올린 하는 친구들, 맞아요. 첼로 하는 친구들, 피아노 하는 친구 진짜 어릴 때부터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예중, 예고 나오고 다 그런 절차를 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3 7월 때부터 했다 그러면 다들 막 억울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거의 진짜 15년, 16년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얘는 이렇게 몇 달을 하고 이렇게 오지 막 이렇게 생각도 해요. 뭐 시아님은 그럼 반면에 본인의 그 하프 자격으로 이제 서울대를 다니셨으면서 배웠는데 시안 씨는 어땠어요? 이게 어려웠어요? 아니면은 뭐 근데 이제 이한 씨가 뭐가 어려웠다라는 걸 제가 너무 뭔지 아는데 뭔데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아니 뭐 이런 그게 거? 아니라 음대 들어가면은 해야 되는 필수 과목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로 치면 막 뮤직 티어리 같은 거 예. 그리고 화성학, 화성학, 그리고 시창청음, 히스토리, 네. 화성학이 뭐죠? 그러면 어떤 harmonizing? 네, harmonizing 오케이. 이런 거. 그리고 네. 시창청음도 그렇고 뭐 진짜 스케일도 배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다.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어릴 때부터 이제 해온 친구들은 예중 예고에서 다 배우잖아요. 우리도 수업 시간에 항상 배우니까 그래도 우리는 익숙한 거고. 이하님은 이제 네.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못 해왔으니까. 정식으로 그럼 악본 읽을 수 있었어요? 네, 처음에 갔을 때는 좀 어려웠죠. 근데 음. 가서 훈련이 좀 많이 됐던 것 같고 늘 뒤처졌었어요. 1학년을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그러고 한 대학 졸업을 할 때쯤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조금 생기면서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도 재밌겠다. 졸업할 때쯤에. 졸업할 때쯤에. 그러니까 사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잘 없었어요. 들어가서는 오히려. 그래서 늘 좀 친구들이랑 좋은 대학에 들어가긴 했지만 좀 비교를 자꾸 제 자신에게 하게 됐었고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막 레게 머리 이런 거 하셨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좀 약간 이단아였어요. 이단아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웃사이 같은 약간 처음에 들어가서 성악가다 그러면은 좀 전형적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런 것도 싫었어요. 막 빠마 머리 하고 성악가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싫어서 레게 머리하고 노란색으로 염색하고 삭바라 씨.
삭발됐었어요. 그래요? 네. 와, 여러 가지 아니 근데 다 뭐 했었어요. 반응이 어땠어요? 뭐 교수님의 반응이라든지 맞아, 뭐 맞아. 야, 너 이러면 되겠어? 뭐 이런 거였어요? 아니면은 뭐 개성 있다 좋다. 제가 들어갔을 때 다행히 제 담당 교수님께서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교수님이셨고 원로 어.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오히려 이렇게 지향하시는 교수님이셔가지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셨네요. 네, 그래서 오. 그냥 굉장히 좀 좋게 봐주셨군요. 네, 좋게 봐주셨어요. 그때 막 레게 머리하고 삭발하고 염색하고 그럴 때 여자친구 있으셨어요? 들어가자마자는 없었죠. 저도 어. 남중 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아. 들어가서는 좀 시간이 걸렸죠. 아무래도. 네. 오. 네. 남중 남고를 다녔으면 들어가자마자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처음에 들어가서 좀 이게 적응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치, 그리고 그치. 뭔가 남자는 그치, 자신감이 맞아. 필요하잖아요. 그치.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럼 모태솔로를 언제 벗어나신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 오늘 그러면 게스트 첫 여자친구는 언제 사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 때. 우와. 네. 좀 첫 늦었죠. 키스도 그때? 네, 그때 처음. 이야. CC? 3학년 때. 네. 오시씨 아는 분이실 거예요. 오. 그래서 말은 안 할게요. 나중에 네. 일단 물어보는 걸로. 네. 와. 와 대단하네. 대단하네요. 되게 굉장히 되게 굿. 그러니까 좀, 네, 모든 게 좀 다 느립니다, 제가. 오. 이 방송 일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좀 배우고 있지만. 아, 맨날 아니 네. 그건 되게 그 이하님은 굉장히 겸손하시고. 아유, 맞아요. 되게 아니에요. 겸손하세요. 아니. 그래서 항상 막 전화 퀴즈 이벤트 할 때 이제 어머님들 전화 오거나 하면 항상 친절히 막 설명해 주시고 라디오 코리아 카톡 연결돼 있냐고 하면서 이걸 누르시고요. 막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아, 그런가요? 좀 근데 아우. 너무 재미없고 좀 그렇지 않나요? 뭐 좀 저한테서는 그게 약간 컴플렉스여가지고. 콸콸콸 이런 것도 이렇게 시작하는데 재밌지. 네. 진짜 이한 씨 진짜 앞으로가 더 좀 기대가 돼요. 네. 조금씩 느리게 배워가고 네, 네, 한다 네. 하셨는데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7월 달에는 또 감사하게도 이 할리우드볼에서 노래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아, 생겨가지고. 이거 플러그 이거 네. 이거 홍보하라고 왔군요. 아니요, 빨리 홍보하세요, 빨리. 아니 이거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그런 공연이라서 어떤 공연이에요? 할리우드볼에서 베르디의 레퀴엠이라고 하는 공연을 해요. 그런데 제가 뭐 주역으로서 같이 있는 게 아니라 합창으로서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공연을 함께 한다는 게 되게 저한테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럼 일반인들은 못 아, 봐요. 언제예요? 네, 일반인들은 못 날짜를 봐요. 일반 못 봐요? 네. 아이고. 올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니 그냥 볼 밖에서 들을 수 있잖아요. 어? 할리우드 볼 밖에서? 밖에서 보지도 들을 수 못해요. 있잖아요. 딱 막아요. 아니 막아요? 그럼 네. 누가 갈 수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어떤 뭐야? 분들이 인바이스트가 대통령이 가는 거 되는지. 아니야? 근데 대통령?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무슨 10대 갑부들 막. 어, 진짜, 그거는 진짜. 아니고 모르겠어요. 저도 정치적인 막 그런 건가? 정확하게. 그건 오. 아닐 것 같고. 아무튼 네. 그런 어쨌든 특별한 공연인데. 네,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아직도 차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 네. 이제 그럼 앞으로 그 성악가로서의 골은 또 이제 따로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냥 아무래도 레슨만 하고 뭐 가르치고 가겠다가 아니라. 네, 뭐 여러 가지의 공연들도 많이 해왔었고 박사학위를 받기 전에는 내가 연주자로서 가야 될지 아니면 후학을 가리키는 이렇게 양성하는 티칭 잡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랑 같이 하면서 제가 좀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게 더 재밌다라는 느낌이 좀 더 들어서 박사학위를 하게 된 거고 여러 가지의 뭐 연주자로서의 욕심도 있고 후학을 양성하는 데에 대한 욕심도 좀 있죠. 이제 이번 돌아오는 학기부터 실제로 이제 학생들도 가르친다고. 이제 돌아오는 학기부터. 아, 교심이잖아요. 네. 지금은 아이들 어린이 합창단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제 돌아오는 이제 다음 세메스터부터는 제가 또 무어파크 컬리지에서 같이 가르치기로 했었는데 거기 월급은 어때요? 많이 못 받아요. 이제 뭐 회당인가요? 아니면 뭐 월당인가요? 이렇게. 아직 모르겠어요. 아, 예, 그래요? 이제 회의를 들어가고 해봐야죠. 열정페이는 아니겠죠. 그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주는데 많지는 않아요. 네. 교직원들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교직원이. 그러니까, 네, 받는 월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맞아요. 네. 진짜 대단해요. 그리고 되게 바빠요. 그러니까 항상 오전에 와서 방송 준비하고 12시부터 2시까지 방송하시고 나서 항상 막 어딜 가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했더니 뭐 아이들 가르치러 가고 뭐 공연 준비하러 가고 진짜 바쁘세요. 참 이해해요. 저도 뭘요? 투잡 뛰어요. 아 그래요? 예, 캘리포니아에서 살기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예. 바빠야죠. 아니, 이사님도 바쁘시지. 근데 이한 씨 보면서 참 이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싱글일 때 이렇게 바쁘게 하는 것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싱글이세요? 아닙니다. 싱글 아니고 지금 싱글이지. 만나고 아니, 있는 친구는 있죠. 결혼을 네. 안 했다. 네, 결혼을 그럼 안 싱글 했지만. 아닌가요?
여자친구 있어도 아, 결혼 그런 안 한 건가? 거면 싱글 아닌가요? 그거에 나 대한 그렇게 것도 잘 알고 있어. 모르겠네. 미국에선 뭐라고 표현해요? 아니 근데 여자친구도 배려해야지. 그럼. 여자친구가 싱글 아니죠. 그럼 그럴 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결혼은 I 안 have a 했는데. girlfriend. 그냥 그렇게. 아니 본인은 이제 I have a boyfriend. 아니 그래서 본인이 조심해야죠 얘기할 요즘에. 네. 난 남편이 있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럼 걸프렌드 있으신. 그럼요. 많죠. 아무튼 근데 어쨌든 뭐 그 법적으로 가족이 있거나 뭐 처자식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이제 이럴 때 사실 이렇게 바쁘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좀 제가 공부를 좀 오래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공부를 하다가 이제 주변에 돌아봤을 때 친구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나도 이제 좀 돈을 좀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사실 일을 하게 된 것도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라디오 코리아와 함께 이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 졸업하고. 네, 박사 졸업하고. 그때 LA 오셔가지고. LA 와서, 네. 와, 그러니까 라디오 지금 코리아가 한창 박차를 가할 때죠. 라디오 네. 코리아 되게 특별할 것 같아. 아니 맞아요. 시아님도 서울대 악기 악과 뭐라 그러지? 기악과. 기악과 출신인데 거기서 하프를 하시고 지금도 하프를 이제 좀 가끔 집에 있어요 그거? 여기 미국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하프가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아주 작은 하프도 있고 뭐 켈틱 미미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가 있고 이렇게. 뭐 이 정도 되는 사이즈 켈틱 하프가 있고 이때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 그랜드 하프. 그건 이제 오케스트라에서 쓰는 거 진짜 실제 공연에 쓰는 그랜드 하프가 있는데 저기 미국에 올 때는 저는 그랜드 하프는 못 갖고 왔어요. 사실 배를 통해서 운반을 해야 되고. 집에 하나 있으세요 한국에? 한국에 그렇죠. 지금은 부모님이 파셨나? 왜 그 바이올린하고 뭐 이런 현악 쪽으로 현악기 가면은 맞아. 트럼펫하고 그런 것들은 트럼펫이 제일 가성비가 좋대요. 그래서 싸게 사가지고 벌 수 있는 돈이 너무 많대요. 맞아. 근데 색소폰 이런 거. 뭐 바이올린만 해도 뭐 스트라토스, 바리우스 뭐 이거서부터 그거는 또 오래된 것만 또 소리가 좋아. 가격이 거의 어마어마하죠. 아니 뭐 5억부터 아니. 시작해가지고 뭐 10억 정말 10억? 막 그런 것도 진짜 많고 특히 바이올린이랑 첼로 같은 게 비싼 게 진짜 많아요. 딱 정말. 서울대 다니면서 그 스트라토스, 바리우스 하나 들고 가면 완전히 그냥 간지네 그거. 그래서 제가 그런 애들 알기로도 있었어요? 그래서 입시 때 그런 애들 있었어요? 그거를 한 15억짜리 하는 거를 못 사고 빌려요. 빌려서 어디다 찍으면 어떻게 돼? 그래서 아니 입시 때 하는 거죠. 입시 때 한 2달 정도 충분히 연습하고 그 실기 시험 보는 날 그 렌트비는 내야 되죠 그걸. 되게 비싸요. 그 렌트비만 모아도 하나 사겠다 싶을 정도로 비싸요. 그런데도 악기가 다르면 소리가 다르다 해서 그럼요. 그 정도로 진짜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 우리 큰아버지가 네. 그 바이올린 교수였어요. 그 아. 한양대에서. 네. 예, 그래서 좀 한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지 대단하시다. 않았을 때 그 좀 드물게 줄리아드를 오, 졸업을 하셨고. 대단하시네요. 근데 바이올린 좀 만지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진짜. 그럼요, 그럼 가보. 또 이건 얼마나 무슨- 앞에서 까불었을까요? 그러니까 못 만지겠겠지. 그렇죠. 네. 당연히 엉덩이 찍었을 거예요. 아니면 진짜. 뭐 침을 바르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걸 했었을 근데 거예요. 웬만한 집값보다 더 나가는 걸 그럼요. 많이 아유, 빌려요. 네. million dollars. 정말 dude. 그 정도로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소리 차이가 달라요. 나는 그렇죠.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저는 악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알죠, 예. 더 놀란 게 뭐냐면 예. 우리는 예를 들어 뭐 바이올린이건 첼로건 뭐 하프건 뭐 비싼 걸 어쨌든 능력이 되는 사람은 사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성악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몸이 악기라 그래요. 그렇죠. 내 몸이 진짜 내 목이 악기라고 해서 목을 보호해야죠. 그게 더 저는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먹는 거 막 예를 들어 매일 컨디션 목에 막 이런 걸 감기라도 걸리면 안 되니까 네. 그걸 어떻게 그걸 관리를 해요. 관리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스트레스예요, 사실. 굉장한 스트레스. 술을 좋아하신다 그러는데. 네, 술 먹는 것도 술이 또 목소리에는 최악이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먹고 난 관련이 있어요? 그럼요. 야. 다음 날 목이 엄청 깔아앉고 많이 부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내는 대로 어느 정도 좀 제장이 있죠. 흡연은 당연히 안 하실 흡연은 테고. 당연히 안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게 저는 와, 또 여자분들 소프라노 분들도 그렇고 그럼요.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분은 김치도 안 드세요. 왜요? 그 매운맛이 성대를 자극한다 그래서
그 김치도 물에 헹궈서 그 드세요. 진짠가요? 아니면 약간 진- 오반가요? 진짜예요. 그래요? 네. 아, 정말로. 많은 교수님들도 지금 그러고 계세요. 한국에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서 네. 성악가가 별로 없나? 매운 거를. 아, 일리가 있을 수 있어. 정말로. 아니 근데 와, 목 관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도 너무 네. 대단하고 막 예전에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뮤지컬 배우는 그 일부러 뜨거운 물을 틀어놔서 수증기 나오게. 네네네. 본인 이제 공연 들어가기 전에. 맞아요. 오디션 같은 거를 가면은 보통 호텔에서 머물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호텔 방을 들어가면 그 건조한 공기가 일단은 먼저 코로 들어와요. 너무 싫거든요. 일단은 목이 생명인데 일단 들어가자마자 욕조에 있는 물을 제일 뜨거운 물을 틀죠. 그래서 습기를 가득 차게 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들어가고 있다가 그 수증기가 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나서 제가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조금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오히려 저는 악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왜냐면 컨디션도 물론 타겠지만. 아니, 그 악기를 또 이제 습도로 올려가지고 유지를 해줘야 돼요. 아니, 진짜요? 아니면 왜냐면 그렇죠. 줄이 네. 늘리고 그래요. 맞아요. 기타를 네. 쳤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 그런 거 있어요. 그것도 컨트롤 인바이러먼트를 해야 돼. 근데 그 대신 술 먹고 그래도 되죠.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요즘 들어서 조금 느끼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에도 나이가 조금 들어간다라는 맞아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아니, 성대도. 네. 맞아요. 정말 많은 가수들 보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네. 그만큼 올라가지가 않고 네네네. 그만큼 힘이 있게 그 노트를 칠 수가 없고 네. 기량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유한 씨 지금이 전성기 아니에요? 아니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20대 막 이럴 때랑 비교를 하자면 조금씩 뭔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테크닉을 좀 다르게 또 한번 연마를 해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안드레아 보첼리 성악인가요? 안드레아 보첼리가? 파페라라고 할 수 있죠. 퍼페라죠. 네, 네. 근데 뭐 그분 같은 경우도 좀 꽤 무명으로 이렇게 활동을 계속 하다가 굉장히 늦게 이제 전성기를 만나게 됐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 네. 그런 걸로 유명하죠. 전성기는 몰라요. 이제 어떻게 됐지. 아니 우리 이한 씨도 이렇게 하다가 진짜 헐리우드불 같은 데서 단독 공연. 아유, 그런 그런 거. 날이 올까요? 한번 꿈이나 한번 꿔봤으면 좋겠네요. 아니 막 최근에 방송하다가 막 장난으로 저한테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진짜로 막 저도요. 네. 막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는데 네. 그게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아티스트들은 이게 일정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게 네. 가장 좀 리스크인 것 같아요. 고충이죠. 고충이에요, 네, 정말. 예술가의 고충이죠. 일정하지 이 네. 모든 예술, 이 퍼포먼스 아트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내가 나와야지. 사실은 노동이에요. 성우, 맞아요. 방송인, 연예인, 노동이에요. 내 몸하고 내 목소리, 내 눈, 내 생각 이게 나가지 않으면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연예인들도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앨범 몇 개 성공을 하고 그래가지고 돈이 있을 때 부업을 하잖아요. 사업에 이렇게 들어가면. 맞아. 그러다 또 보통. 홀딱 망해.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이런데 망하면서 이거 사업을 하려고 그럴까. 그래서 그래요. 돈을 못 버니까. 지금 벌 수 있어도 내일은 못 벌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아. 참 이게 예술이라는 게 어떻게 어렵죠. 보면 정말 사랑해야지 맞아요. 이걸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 어려운 순간에 또 팬데믹이라고 하는 아주 큰 장애물을 저희가 그러게. 만났잖아요. 아니 진짜 그때는 네. 어땠어요? 이게 팬데믹 터졌을 때. 그때는 성악 물론 기악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성악은 완전 그냥 죄인 취급이었어요. 왜요? 이게 일단은 입을 코비드 벌려서 병을 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할 수가 있는 게 없었어요. 어디 가서 입을 노래. 막아야 되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진짜.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오디션을 가면 일단은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는 곳도 아직도 있어요. 야, 안 해. 예. 그런데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마스크도 이제 특별 제작이 돼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한때는 저 이제 그때는 박사를 졸업하기 전이었는데 실기 시험을 어떻게 봤냐면 어떤 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리관처럼 같은 걸 만들어서 한 명씩 들어가서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서로 부르는 사람들만 위험하네. 그리고 피아니스트는 그 이어폰으로 이제 하고 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그냥 줌으로 하지. 예, 그 줌으로 하면 근데 또 문제는 소리는 잘 모르죠. 소리가 네. 또 안 잡혀요. 맞아. 네. 소리가. 와, 진짜 거기다가 뭐 시험 헬기 시험 보고 이런 것도 그랬겠지만 무대가 없어졌을 거예요. 무대도 없어져서 너무 힘들었고 아마 팬데믹이라는 기간을 지나면서 성악을 그만두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예술계 통해서 많이 떠난 사람들도 많을 것 네. 같아요. 진짜 이한 씨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유, 저는 이제 꿋꿋이. 시작이라서 앞으로 진짜 이 LA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정말로 대단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막 나와서 이 지금 사회를 보고 있지만 이렇게 닦아놓고 진짜 많은 공연을 하시고 그 안에서 또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이 클래식을 어떻게든지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계셔요. 그래
사실 제가 판타지아를 하겠다고 한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여기에 교민분들 중에서도 클래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용기를 제가 좀 받고 이분들을 한데 모아서 같이 우리가 놀 수 있는 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사실 제가 판타지아를 하면서 그분들을 좀 같이 이렇게 응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아니 좀 놀란 게 판타지아 매니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좀 어떻게 내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요. 뭐 그 이제 매니아층의 팬들이 이제 많이 생겼나요? 이게? 네네네네. 아무래도 좀 뭐 클래식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들이 지나가시면서 잘 듣고 있다, 그 내가 알고 있던 곡을 틀어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뿌듯함도 느끼고. 실제로 역으로 네. 판타지아 팬이셨던 분이 라라랜드도 한다고 해서 오신 분도 계셨고. 그렇죠. 뭐 네. 이게 크로스 프로모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좀 감동적이었던 게 한 이제 분이 이제 블라인드신 거예요. 이제 시각 장애인 네네. 분이신데 그분이 맞아요. 그 이한 네. 씨 판타지아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라디오 코리아로 직접 전화를 하신 거예요. 진짜 고맙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네. 제가 이제 다른 분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저도 되게 감동을 받았고요. 그 앞이 잘 안 보여서 사실 따님분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생활이 가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라디오가 유일한 내 친구고 라디오를 통해서 세상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뭔가 좀 요즘엔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맞아. 채널을 어디로 돌려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 음악과 함께 말해주는 그런 멘트들이 굉장히 좀 자기 마음을 오랜만에 촉촉하게 만들어줬다. 그렇죠. 네, 그렇죠. 라는 그 말을 듣고 진짜 내가 하길 잘했구나. 사실 정말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알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럼요. 특히 이한님은 또 특별히 많이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좀 유별나게 많이 준비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 내가 볼 때는 거의 한 30%는 이제 못 쓰고 끝나는 것 같아 요 보니까. 그리고 그 정도로 많이 대단해요. 이렇게 준비를 대단해요. 해가지고 백업을 준비를 하시는데. 와.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이제 진행자로서도 그게 그 아무리 안 보이더라도 우리 할머니 같은 분이 있어요.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네네. 여기 LA에서 생활하시면서 가장 항상 틀어놓는 게 라디오 코리아예요. 어. 모든 프로그램을 정말요? 들으시면 예예예 그 말도 안 되는 광고도 다 듣고 다 그러면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 라디오 코리아만 들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가 이렇게 페인트 칠한 거를 여기 사무실에다 놨어요. 본인이 제일 좋아하시는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 본인의 페인팅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에서 했는데 그냥 그런 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들리지 않는, 보이지 네. 않는 팬들이 많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길 바래요. 네, 오. 감사합니다. 야, 문화충격 우리 라라랜드 진행자 또 판타지아 진행자 이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나 큰일 났어. 큰일 났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어플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이상한 데로 끌려왔어. 아니 어플로 무슨 남자를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어. 지하실 같은 곳으로 끌려왔어. 돈 안 주면 아빠 다시 못 볼 거라고. 미치겠네. 아이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돈만 보내면 당신의 딸은 무사합니다. 당신 누구야? 제발 살려주세요. 당신 뭐야? 잠시만요.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메시지로 뱅크 어카운트 넘버 보낼 테니까 거기로 5만 불 보내세요. 허튼 짓 할 생각하지 마세요. 딱 3분 드립니다. 알겠어요. 제가 바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기요. 아무 메시지가 안 왔어요.
지금 당장 캐시 5만 불 준비하고 내가 다시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네. 지금 당장 준비할게요. 네. 내 딸 목소리 한 번만 들려주세요. 아빠, 난 진짜 너무 무서워. 빨리 와. 너 걱정 말고 가만히 있어. 아빠가 할 거니까 울지 말고. 알았지? 아빠 어디 가? 아빠, 아빠? 엄마, 나 큰일 났어. 네, 문화 충격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네. 제가 사실은 제 집에서 손님이 된 느낌이네요. 라라랜드 진행자 둘에 둘러싸여 있으니 우리 자리 바꿀까요? 여기 앉으세요. 아닙니다. 아니 오늘 본의 아니게 이제 네. 제가 스페셜 게스트로 오게 돼서 아니면 본인이 저기로 가든지. 그래 아유, 그럴까요? 계세요. 아니야. 아니, 커튼도 입고 오셨는데. 커튼 그렇죠. 집에 있는 커튼을 줄줄줄줄 뜯어가지고 아니 이거 네네네. 리폼하신 거예요, 진짜? 몸에 이렇게 감으면 아니에요. 이거 아니, 되게 잘하신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 정말 부업으로 뭐 아이 정말 근데 오늘 이한 씨 함께 나오셔서 이제 얘기하고 계시는데 네네. 굉장히 그 많은 라라랜드 팬분들이 들으시면은 사실 이런 얘기는 방송에서 우리가 못했잖아요. 맞아요. 예. 라라랜드 얘기요? 이런 비하인드 지금의- 스토리 어떻게 아. 성악을 하게 되셨고 그러니까 성악을 하신다는 것도 최근에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막 그 네. 카마 합창단 소개하시면서 이한 씨 어쩐지 목소리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맞아요. 계시고 네네. 그래서 사실 우리 라라랜드 들으셨던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네, 사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방송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또 방송에서 모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패널 시간이. 분들도 있고 하니까 맞아. 예, 뭐 시간이 안 돼서. 본인 자랑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한 씨가. 맞아. 자랑 아. 안 해요. 그렇지 않더라고. 우리 서로 맞아요. 서로 미루면서 서로 그렇게 이러 서로 좀 약간 그래요. 서로 얘기하는데 하는데 이한님이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이런 시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행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한 씨 뭐 성악하시는 분이었어요. 뭐 막 이런 최근에도 막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참 좋네요. 네. 저도 몰랐던 이런.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공연을 하게 되면 이 청취자분들도 좀 모시면서 이렇게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음악회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하우스 콘서트 같은 네, 거. 그런 것처럼 사실 그런 생각이 좀 있긴 한데 그러려면 또 여러 가지의 또 요건들이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 라디오 코리아의 행사 같은 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성악 행사 같은 거. 아유 그거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약간 성악 하우스 행사? 콘서트처럼. 그럼 아니면 시안 씨 이제 하프 쳐야 하는데 자신 있어요. 성악 넥스트 성악 히어로를 찾기 뭐 그런 거. LA의 뭐 저저 한국에 비슷한 거 있지 않았나요? 그 미스터 트롯, 미스터 트롯 말고 그 미스터 성악. 어떤 거? 그- 팬텀 싱어? 그런 거. 아 근데 여기에는 사실 특히 제가 캘리포니아에 와서 느낀 건데요. 이 동부와 비교를 하자면 캘리포니아에는 그렇게 클래식에 대한 시장이 많이 큰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캘리포니아가 네. 아니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그 LA가 네. 또 LA 그 영화의 중심지이고 맞아요, 네. 이런 맞아요, 뭐 예. 음악 뭐 중심지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은근히 그런 쪽으로 그런 동네 아니면 그런 인플루언스 옆에 있지 않으면은 네. 찾기도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네. 그게 좀 희한해요 보면. 이게 참 음악 스타일이 동네에 따라 다르다는 것도 굉장히 좀 신기하고 너무 큰 땅덩이다 보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동부는 좀 오래되기도 했고 좀 여러 가지의 그런 요건들 때문에 유럽과도 좀 가깝잖아요. 그래서 클래식 시장이 아무래도 좀 더 큰데 여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화 음악 그리고 재즈 뭐 맞아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아무래도 주 문화가 되지 않나. 그 보스턴에 되게 오래 계셨잖아요. 네네네. LA에 오기 전에 네네네. 한 뭐 5년 넘게 계셨 5년 정도 있었죠. 보스턴에. 네네네. 거기 계실 때는 어떠셨어요? 보스턴에 계실 때. 아무래도 뭐 클래식 그런 것들도 잘 접할 수가 있었고 뭐 주말이면 삶 자체가 오디션이었어요. 주말이면 이야. 뉴욕 가서 오디션 보고 뉴욕 가서 돌아와서 하고 그다음에 뭐 늘 오디션 삶이 오디션이었어요. 아니 네. 진짜 이게 예술의 생활이에요. 보면. 맞아요. 정말 네. 그 예술가. 영화 배우를 하더라도 네. 뭐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오디션은 보더라고요. 그럼요. 네. 오디션을 이렇게 테이프를 보내든지 아니면 그러든지. 그리고 그러니까 뭐 라라랜드 진짜 영화 라라랜드처럼. 네. 네. 진짜 오디션. 그냥 정말 이렇게 모든 거를 가수를 하려고 할 때도 항상 오디션을 봐야 그럼요. 돼요. 네. 좀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런 성악주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네네네네. 있고 또 이런 계통의 일. 오디션에서 떨어지더라도 좌절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맞아, 맞아. 사실 오디션 저는 한 100개 정도는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it doesn't matter. 하나가 됐으니까. 그거 가지고 삶이 달라졌으니까요. 아, 가수 하실 때요? 예, 예. 100개는 봤어요. 아, 그렇게 많이 적어도 보셨어요? 100개는 봤어요. 오. 대단하시다. 다들 뭐 다양하게 뭐 너무 못생겼다, 아니면 네네네. 뭐 너무 한국말 못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되게 많아요 보면은. 근데 진짜 그 정도는 떨어질 자신감이 있어야지, 맞아요. 그리고 좌절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그럼요. 이걸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잘 모르던 고등학교 때 저를 봤던 친구들이 최근에 저를 보고는 너 왜 이렇게 마인드가 강해졌어라는 네.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저는 사실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기는 모르잖아요. 근데 오디션 같은 거를 많이 떨어지고 거절도 많이 받아 보니까 이 사람이 좀 더 단단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디션 진짜 뭐 100번도 떨어졌지만 저도 아마 1000번 이상 떨어졌을 거예요. 인종 때문에 떨어지기도 했고 뭐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지금 하는 거 음악 자체가 서양 음악이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뭐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았고, 아, 정말? 네, 그 안에서도 같이 공연을 하면서 갑자기 연출자가 동양인,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역인데 동양인이 이탈리아 사람 역을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 잘라라. 그렇게 왜? 해서 갑자기 잘라진 적도 있고. 인어공주를 또 이제 뭐 저도 그 흑인 생각했어요. 배우도 쓰고 그러는. 근데 모르겠어요. 클레오파트라도 흥인인데. 그래서 클래식인가 봐요. 그러니까 클래식 시장에서의 특히 그런 것들이 좀 더 아무래도 좀 강하다 보니까. 그러면 백인밖에 못해요 그러면은. 좀 그러니까. 많아요. 근데 요즘에 좀 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특히 LA에서는 이 LA 오페라에서 지금 많이 공연들을 올려지고 있는데 흑인 가수 그리고 흑인 지휘자 여러 가지의 막 인종에 대해서 좀 많은 차별들을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와. 아, 그런 것들이 아직 있구나. 그럼요. 근데 이건 또 아시안들 상대로 하는 거 이런 차별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네. 또 뭐 흑인들을 상대로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와, 진짜 그런 과정들을 겪어내면서 이렇게 강해진. 네, 아무래도 뭐 거절을 받고 그다음에 안 된다 그래도 뭐 또 보지 뭐 이런 마인드가 어느 순간부터 생겼고 제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할 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처음에 이제 보스턴 대학교에서 저를 맡아주셨던 그 교수님께서 그랬어요. 오디션을 너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냥 노래를 하래요. 너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마다 각자 좋아하는 바가 다른데 왜 내가 안 됐지라고 너에게 자책하지 말고 널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한테만 노래를 해라.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상처받고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좀 무마가 되더라고요. 와, 네. 너무 좋은 네, 말씀을 네. 해주셨네. 뭐 내 잘못이 아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의 몫이니까 그냥 너는 네가 하는 거 묵묵히 하여라. 이런 가르침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도 보스턴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네네.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어쨌든 한국에서 나오셔서, 유학을 위해서 이제 나오셔서 박사까지 하셨고, 지금 또 보스턴에서 또 LA 오셨고 하셨는데, 그 아티스트로서의 삶의 고충도 있지만, 네. 외로울 것 같아요. 그 진짜. 혼자 계속 있었던 거죠 이 여정. 아니요.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에 와서 막 결혼을 아니 그냥 네. 혼자, 뭐 혼자. 그래도 혼자. 당연 여친도 여기 있었죠. 여자친구도 아니 있었고.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혼자 그러니까. 있었죠. 네. 그게 얼마나 외로워요. 이게 되게 정신적으로 제 말이요. 쉽지가 않아요. 제 말이요. 이게. 네, 쉽지 네. 않았어요. 그래서 뭐 사실 학생 때는 방학 때마다 한국을 갔다 왔어요.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힐링의 순간이었고. 여름방학마다. 네, 하니까. 여름 뭐 겨울 다 비롯해서 짧긴 아유. 했지만 그래도 자주 왔다 갔다 힘드셨구나.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쉽지 힘들고 뭐 그 사실 언어 장벽은 어땠어요? 지금도 물론 뭐 완벽하진 않죠. 그래도 다 알아듣고 다 이제 얘기 잘하시던데.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뭐 사실 외국인들과 같이 있을 때 외국인들을 가리켜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지금도 사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꼭 넘어야 될 하나의 산이라고 봐요. 와, 네. 대단하시다. 아유 전혀 대단한 거 아니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부모님이 있어요. 네. 지금이라도 로스쿨 공부하라고 막 그렇게 하실 정도 아니 진짜로 네네네. 그만한 제목이 되시니까 아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와 참 혼자서 타지 생활을 그렇게 10여 년간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정말. 본인도 혼자 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알죠. 얼마나 외롭고. 난 못할 것 같아. 그 솔직히. 진짜 외로워요. 근데 어떨 때는 눈물 나고 내가 왜 그러니까.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내가 왜 혼자 그 마인드 맞아요. 네. 네. 어떨 땐 너무 사무치도록 외롭고 힘들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막
가족들 보고 싶고 막 음. 그런 거. 근데 한국에서도 혼자 계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아.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갈 수 있었던 용기를 키울 수 있는 게 부모님이 한국에 계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아. 원래 미국에서 같이 살다가 아. 이제 제가 그때 대학에 들어가고 네. 그리고 뭐 부모님은 거의 불경기가 시작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가셨어요. 한국 들어가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아. IMF가 터지더라고요. 또 불경기를 피해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또 아이고. 이제 불경기가 생기는 거야. 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결정을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경험이 너무나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저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의 인생을 만들어주는 경험이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가수를 데뷔를 하죠. 네네. 가수를 데뷔를 한 다음에 뭐 어떻게 끝났던 간에 좀 일찍 끝나긴 끝났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가지고 라디오 뭐 그런 거에 뭐 이제 오디션을 볼 때도 네. 맞아요. 일단 이 이력이 있으니까 맞아. 두 번 보게 되잖아요. 음. 어디에 가서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의 방송 커리어를 했는데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었던 게 그 가수가 바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간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이 됐어요, 제가. 어른이 됐어요. 한국에서. 인생에 있어서 다 뭐. 누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장 네. 잘한 결정 그쵸, 뭐 네. 이런 거. 네. 오. 뭐 한국에 이런 거 여쭤봐도 되는지 개인적인 거라서 한국에 가기 전에도 그럼 여기서 무슨 어떤 일을 하셨어요? 팜 레스토랑에서 버스보이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어. 그렇게 하면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오. 그 트랜스퍼를 하려고 그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와.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한타에서 나이트 가고 놀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어릴 때니까. 술 처먹고 다니고 지금도 그래요. 와. 근데 이제 한국에서 진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부모님 그럼 아직 한국에 계세요? 아니요. 다시 예, 오셨군요. 우린 좀 왔다 갔다 해요. 정말. 와. 가족이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좀 그렇죠. 힘들고 타지에서 맞아. 그래도 기댈 때가 있으니까 맞아, 훨씬 더 좋은 것 맞아.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민을 온다는 게 이게 쉬운 게 맞아요. 아니에요. 이민이잖아요. 이민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가족을 꾸리셔야죠 뭐. 아유, 여기서 열심히. 꾸리시고. 뭐 결혼 계획은 있으세요? 예, 뭐 아직은 독신 잘 아니죠? 아니야. 한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가 아직도 공부 중이어서 한 3년 정도 뒤에 아직도 3년 공부 뒤에. 중이에요. 네. 어. 그래서 지금 같이 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 모르죠 일단은. 네. 열린 결말. 은근히 오픈을 딱 열린 해놓고. 결말. 아 이거 보시면 어떻게 하려고? 아니 뭐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하님은 이제 빨리 돈이 벌리는 대로 이제 네. 좀 안정감을 생겨가지고 이제 여자친구에게 네. 와이프가 될 사람에게 음. 그 안정된 삶을 제공할 수 있을 그러려고 때 노력 중이에요. 네. 어. 뭔가 근데 좀. 솔직히 안정된 삶은 없어요. 아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왜요? 진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음. 저는 봤었을 때 뭐 저는 제 인생은 계획대로 간 게 없어요. 항상 무슨 계획을 하더라도 뭐 다른 게 와요. 아니면 그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항상 이게 가족을 키우면서 네. 충분히 돈을 벌었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제 나이에 나름 그래도 평균보다는 그래도 잘 벌고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네. 항상 부족했어요. 정말 항상. 씀씀이가 너무 컸던 건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는데 어. 또 제가 하는 일이 품위 유지비가 들어요. 뭐 옷 같은 거, 뭐 옷 이런- 같은 거, 차 같은 거, 뭐 이런 거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는데 네네. 좀 나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특히 제가 경차가 있었고 또 와이프는 또 이제 그 유러피안 차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경차를 타고 갈 때는 되게 무시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죠 좀. 네. 근데 제가 외제차를 가지고 갈 때는 네. 되게 대우해 주더라고요. 발레 파킹도 그냥 딱 맞아. 가게 앞에다 해주고 한국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맞아, 이게 좀 맞아.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면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국에 네. 대한 한국이 또 이제 성형외과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좀 미모에 너무나 관심이 많고 그런데 그래서 K-팝하고 K-드라마 같은 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그 말도 한국의 일리가 연예인들이 있네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한국의 메디컬 투어리즘 인더스트리도 이렇게 맞아요. 뭐 유명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라는 나라 그 작은 나라가 아시아의 이제 뭐 할리우드 또는 이제 아시아의 할리우드가 된 거예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아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궁금한 게 그러면은 혹시 한국에 가서 활동하실 생각 또는 한국에 아예 거치를 또 옮겨서 한국에 네. 가서 뭐 나중에 결혼해서 해서 그런 생각도 혹시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또 이런 이력을 더 받아줄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해외에서 또 이제 공부를 하셨고 또 네. 유명한 데 갔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었죠. 뭐 응. 지금도 사실 열려 있긴 한데 시안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냥 여기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네, 계속적으로 뭐 노력을 하고 있고 좋은 뭐 오퍼가 오면. 오퍼가 오면 네, 아. 그렇죠.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스앤젤레스. 좋아요. 사실 지금 굉장히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와 네. 고민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맞아, 저는 여기에 살고 싶어요. 맞아. 캘리포니아가 저는 좀 날씨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어서 이 맑은 날씨 이런 것들이 저를 기분을 되게 좋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는 동부에 꼭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있어서 서로 팽팽한 너무 팽팽해요. 의견 차이가 예. 좁혀지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줌으로 사귀세요 그냥. 아니 근데 진짜 어드바이스 좀 해주세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 거예요. 자 일단 롱 디스턴스는 굉장히 어렵고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한 명이 희생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희생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남자가 희생을 해. 여자도 희생을 하지만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운 다음에서부터 이제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클라이밋, 이런 날씨까지 포기를 해야 된다? 사랑하면 해야죠. 아니면 근데 말고. 이한 씨가 걱정되는 건 또 이거였어. 만약에 다시 거치로 옮기면 처음부터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일정이 그건 당연히 있죠, 그건. 네. 당연히 있죠. 커넥션도 다 새롭게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도 그냥 내가 뭐 찾지 않아도 나를 불러가지고 레슨을 할 사람들 네, 다 네, 네트워크를 맞아요. 다 형성을 해놨는데 음. 이제 딴 데로 가. 근데 뭐 다시 처음부터. 네, 제가 그랬어요. 한국에서 다 만들어 놓고 2017년에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였어요. 가족 그것도 가족을 데리고 가족 있기 전에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아, 그쵸. 생각해봐요, 진짜. 내가 뭐 잘 안 됐으면 아니면 좀 힘들었으면 우리 다 망하는 거예요. 같이 홈레스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요. 뭐야? 또 희생하셔가지고 이제 뭘요? 다 같이 그래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성공을 그래도 하셨잖아요. 아니 성공은 여기로 성공. 오신 거. 아니 절대로 여기로 성공은 오신 거. 아닌데. 지금 이렇게 잘 되셨잖아요, 진짜. 아니 뭐 잘 되고 있는 거죠. 가는 길이죠. 그런데 뭐 절대로 이렇게 충분하진 않아요. 특히 LA 너무 비싸요, 모든 맞아요. 게. 네. 아니 세금도 그냥 무슨 야, 나 미쳐버려. 그렇죠. 그냥 뭐 통장에 스쳐가는 돈인 것 같아요. 금방 스쳐가지고. 네. 아니, 이거 어디 돈- 갔지? 통장 보면 그냥 돈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아니, 그래서 올라갔다가 제가 내려갔다가 왜 마이너스 그 됐다가. 질문을 드렸냐면은 지금 만나고 있는 분과도 막 그런 고민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한 씨는 여기 있고 싶고 그분은 무조건 동부에 오래 계셨고 네네네. 동부에 있어야 된다 하시는데 이제 서로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데 이제 또 이한 씨는 그러면은 만약에 이한 씨가 희생하시면은 거기로 옮겨서 새로 다시 시작해야 되고 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거기는 라디오 코리아가 없잖아요. 줌으로 방송해요. 파트너를 잃을까봐. 줌으로 방송해. 줌으로. 오.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근데 이게 결론은 자본주의예요. 네네. 돈 더 많이 버는 사람으로 그치. 따라가게 지역에 되어 가야 있죠. 돼요. 네네네. That's fact. 그러게요, 그래서 그러게요. 더 많이 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LA에서? 아, 그치. 그렇죠. LA에서 많이 버셔야지. 그래서 라라랜드를 이제 뭐 10년 해가지고 골든 마우스 상도 드리고 그렇게 좋다. 하셔야지. 아, 진짜. 아무튼. 뭐.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좀 길이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너무 그게 만날 때마다 항상 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 그래서 오랜만에 만날 때마다? 오랜만에 만날 때마다. 그 그래서 이게 이게 그러니까 난 작은 더, 문제가 더 이상 아니야. 얘기할 필요가 없네. 왜? 아니 왜 이렇게 우울해지셨어요? 갑자기. 근데 이사님은 내가 느낌이 왔어 순간. 아니 근데 이사님은 되게 착하셔서 다 맞춰주시는 스타일 같아. No. 저 외동아들이에요. 그래도 여기도 외동아들이에요. 나도 외동인데. 근데 왜 이렇게 달라? 그러게요. 어떤 삶을 사신 거예요, 도대체? 되게 이기적인 삶을 살았나 봐요. 나는 결국은. 너무 신기하다. 외동아들 잘 없는데 두 분 다 외동아들이세요. 되게 신기하다. 아니 외동아들 요즘 많아요. 그래. 아, 요즘엔 많은데. 이제는 많죠. 그러니까 네. 지금 내가 근데 낳는 내 세대 시대에는 말고. 그래도 맞아. 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도 둘, 둘이세요? 저는 셋. 딸? 아 진짜요? 딸만 셋. 와. 그러시구나. 제가 막내. 오. 그럼 이게 아니라 시아님이 이제 아들로 희망을 했던. 맞아. 아, 그때 그렇군요. 당시 80년대 당시에 네네. 무조건 아들이 있었어. 그래 셋을 낳을 이유가 없어. 맞아. 무조건 그때 진짜 80년대는 무조건 아들이 있었어야 돼가지고 네. 아들 꼭 낳는다. 그래서 저희가 맞아요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주변엔 진짜 딸 넷도 있고 딸 다섯도 있죠 당연히.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주변에 막
넷째 딸 있었고 다섯째 딸 맞아, 있었고 맞아, 정말로. 맞아. 그러니까 두 분이 되게 특이한 외동아들 그때 잘 없는데. 예.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라는 게 목표셨나 봐요. 약간 중국에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얼굴이 약간 중국에서 중국 사람처럼 법적으로 생겼잖아요. 되게 좋아하네. 우리 아니, 저 커튼 여자 청취자분이- 되게 좋아해. 나올 줄 알았어. 우리 청취자분이 이한 씨 중국에서 살다 오셨나요? 중국어 되게 잘하잖아요. 한번 해봐요. 아직도 저보고 이황 씨냐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좀 아직까지 저 이한입니다. 이한. 맞아. 우리 청취자분이 영어밖에 못하시는 분인데 맨날 이한 씨한테 이한 또는 이황 이렇게 쓰는데 good boys 막 이렇게 이한 씨고요. 네. 아무튼 두 분 다 외동 아들이신데 두 분 다 이렇게 되게 꿋꿋하게 되게 뭐 이사님은 이사님대로 아, 나눌 이한님은 줄을 이한-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어? 나눌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오. 왜요? 자식 외동아들이라서. 우리 자기 내 자식한테 다르잖아요. 아, 그럼요. 자식은 뭐 그래, 그치, 자식이지. 그치. 다르죠. 그러면은 뭐 아, 내 근데 와이프하고 이렇게 나누기 싫어요. 본인 자체를 나누기를 별로 그러니까 잘 못한다라고 얘기하게 하는 것 자체가 그치. 저는 이미 맞아. 네, 사람 됐나요?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그치. 증명하는 것 겸손하신 같아요. 거지 되게. 예. 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잘 몰라요 사실. 알고 이한- 싶지도 않아요. 알면 이한 씨도 다쳐요. 네. 이한 씨도 외동아들인데 이기적이에요 좀? 이기적인 면도 있겠죠. 예. 근데 뭐, 뭐 혼자 네. 여기서 살겠다고 그러고. 그런 건가 그러네. 그러네. 그렇지. 전 사실 외동아들이라 해서 근데 놀랬거든요. 따져야 돼, 그건 따져야 돼, 솔직히. 이게 중요해요, 이게. 평생 하는 건데. 그럼요. 응? 자세가 되게 점점 이제 좀 있으면 누울 좀 것 같아. 편해지네요. 좀 예. 있으면 누울 것 같아. 이제 시작해 누울라 이제 그랬어. 편해지는데 점점. 이제 신발 예. 벗으려 그랬어 지금. 아니, 저희가 이제 그 네. 모티프가 이 분위기에서 저희는 양주를 한 병을 놓고 전에 그 말씀하셨어. 이렇게 한 잔씩 하면서 네. 질문 뭐 대답 안 하면 한 잔 좋은데요? 마셔 뭐 이런 걸 네.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또 그런 나올- 프로그램도 이제 만들 예정이에요. 준비되셨어요? 열심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안 하실 거예요? 아니, 우리는 뭐 자니 와커 블루만 마실 건데. 아, 그래요? 네. 와. 오. 아니, 됐어요. 열심히 할게요. 집에서 제가 먹을게요. 여기서 와서 스트레스 아, 받으면서 이런 뭐 면이 있네. 그럼 나라랜드에서도 이러세요? 누가 나를 지적해? 나라한테 장난 아니야. 깐족이 야, 깐족이. 멋있어, 멋있어. 얼마나 나를 놀리는데 날 못 살게 굴어. 아니, 우리 시안이를 무슨 소리세요, 시안 씨? 우리 시안이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그러세요? 그러니까요. 네, 막 아유, 너무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진짜. 진짜. 아무튼 우리 진짜 이한 씨 딱 오늘 이렇게 뭐 그런 속마음 네네네. 그리고 뭐 여친과의 관계. 아유 뜻하지 않게 그런 것까지 제가 여친과의 공개를 관계. 해가지고 좀 불편하게 들으신 분들한테 아니요,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아니, 왜냐면 이게 문화 충격이에요. 아 그래요? 예, 문화 충격이라는 게 여러 가지 여러 명의 여러 사람들의 그런 경험하고 이런 경험을 들어야지 저런 사람들 저런 고민이 맞아. 이게 이런 것들이 좋아요, 사실은. 음, 예, 이거 뭐 정말 이런 얘기들이 뭐 너무 많이 했다, 뭐 그건 본인이 판단할 거고 네. 많이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경제 그 여자친구는 뭐 안 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프로 이 프로를. 네. 아니 지금 오늘 찍은 거는 그러니까, 안 보는 게 그러니까. 낫겠지. 그치. 네. 왜 화나셨어? 얘기하지 마세요. 뭐 화나셨어? 아니 난 걱정이 돼가지고 네. 또 싸울까봐. 아유 저희는 이런 거 다 그냥 투명하게 다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또 네. 성인인데 그죠? 네, 오히려 그럼요. 이걸 보심으로써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 난 여자로서. 그 만약에 보시게 되면은 LA가 더 좋아요. 진짜 LA 로 왜냐하면은 오세요. 나 같으면 내가 이걸 봄으로써 내 남자친구가 저렇게까지 좀 고민이 많았고 약간은 이걸 도대체 몇 번 다시는 거예요? 좀 미안한 마음도 있을 아니면 또 여자로서. 반대로 아니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너 야 너 그치. 진심 그래? 그치 그럴 수도 있지. 됐어 우리 헤어져. 이해씨 그래요. 그래 이럴 것 같은데 이해씨 그래요 그럴 것 그래요. 같아. 예, 마음이 찹찹하네요. 지금 방송이 끝나가는 마당에. 추후에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다면 그래요. 나중에 문화충격 나오셔서 네. 조니어커 블루가 준비됐을 때 그때 진짜 허심탄회하게 또 추후에 업데이트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다시 같아요. 부르지 마세요. 장난이고요. 네. 이런 반응을 왜 나오게 해요? 아이 이한 씨 뭐 맨날 이래요. 아니 근데 오늘 진짜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로 좀 가득해서 조금 듣는 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았나 그게 좀 저는 좀 마음이 좀 많이 걸리네요. 아니요 전혀 불편한. 우리 문화 충격은 개인적인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저희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개인적인 출연해서. 의견하고 네. 맞아요. 개인적인.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의 그런 미래 그러니까 이제 향후 뭐 진행자로서도 그렇고 네. 음악적인 커리어도 그렇고 네. 그 비전과 계획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주어진 15초 안에, 일들 죄송해요. 열심히 그냥 하려고요. 뭐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모습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저도 이거 글을 서포트하고 해드리고 싶어요.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저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계획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이제 열심히 그 하는. 패드에서 벗어날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예, 아무튼 멋져. 이한 씨 이렇게 만나서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냥 만년 친절하지만 한 건 아니군요. 보니까. 그럼요. 예. 네. 놀랐어 지금. 다각면으로 봐야죠. 저는 사람은. 그게 더 반가워요. 그래요? 예. 끼가 그냥 친절하고 착한 사람들은 뭔가 something's wrong. 아니 제가 그래서 얘기한 게 끼가 있는 남자예요. 그렇죠. 좀 끼가 있는 남자. 두 분 다 끼가 있으시잖아요. 네, 아무튼 그런 끼를 네. 계속 발휘해 주시고 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다시 초대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무리 쉬어도. 그때 네네. 노래 불러줘요. 아니 싫습니다. 네. 한 잔 먹으면 할 수도 있어. 네. 두 잔 먹여야지. 예, 이한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문화충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아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